최근 코네디슨 전기요금이 300%까지 치솟으면서 뉴욕시 레스토랑 소유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율이 하락함에 따라 연방정부가 다음 주쯤 마스크 지침 완화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985억 달러 규모의 초긴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투표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외투표용지 모형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I'm Dr. Dave Choksi, your Health Commissioner. And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We're here to make sure you know that there are now COVID-19 treatment options, though acting quickly is key, right, Dr. Morse? Yes.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get it soon after you get sick, so it's important to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COVID-19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even if you're vaccinated.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s are available to you and where they are offere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help you avoid hospitalization. But remember, treatment is no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 vaccinated against COVID-19 as soon as possible, and get your booster dose when it's time. Vaccines save lives. Please protect yourself, your family, and your community. Thank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최근 코네디슨 전기요금이 300%까지 치솟으면서 뉴욕시 레스토랑 소유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거주민들의 코네디슨 전기요금 통지서가 전월 대비 두세 배 치솟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소유주들 역시 300%까지 뛰어오른 전기요금 통지서에 곤혹을 표했습니다.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마시모 라벨리아는 12월 2,200달러였던 요금이 지난달 4,600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벨리아는 코네디슨이 사전에 경고나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파드락 쉐리던 역시 지난달 청구액이 313%나 인상됐다며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계에 또 다른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콘 에디슨 측은 최근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전기 공급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콘 에디슨은 자사가 공급자가 아니고 가스를 공급하는 서플라이어들의 가격 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다음 주쯤 마스크 지침 완화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으며 빠르면 다음 주 완화를 발표할 수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CDC는 현재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토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율이 하락하고 중증자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해제 권고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다음 달 1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스크 착용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다음 달 1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앤서니 파우치 감염병 연구소장도 코로나19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없다며 이제 미국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985억 달러 규모의 초긴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985억 달러로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2억 달러 줄어든 것이며 실제 지출 1,065억 달러 대비 7.5% 줄어든 것입니다. 또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추진했던 2023 회계연도 예산안보다 23억 달러가 감축된 것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산하 각 부처별 예산을 일괄적으로 3%씩 삭감하고
있는데요. 자연 감축된 공무원의 빈자리 10,000개를 충원하지 않고 없애기로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는 반면 공공안전, 영유아 복지, 노동자 가정 지원 등은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7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에 14세에서 24세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썸머 유스 취업 프로그램에 7,900만 달러, 저소득층 근로소득공제에도 2억 5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메트로카드 반값 프로그램에 7,500만 달러, 정기 가정방문 건강검진에 3천만 달러, 영유아 보육 공간 확대에 2,500만 달러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경제활동과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2022 회계연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6억 달러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외투표 용지 모형이 공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재외선거의 투표소에서 교부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 용지 모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투표용지에는 일련 번호가 바코드로 표시되며 해당 바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일련 번호로 구성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을 포함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총 14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후보자 사퇴 등에 따라 실제 투표용지에는 사퇴 등이 표기될 수 있습니다. 뉴욕일은 재외투표소는 맨하탄 주 뉴욕 총영사관 공관, 퀸즈 베이사이드 투표소, 뉴저지 팰리세이즈박 투표소, 테너플라이 투표소 등 4곳입니다. 투표소를 방문할 땐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모두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은 국적 확인을 하기 위해 영주권 증명서나 비자 원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뿌리교육재단이 올여름 한국을 방문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모국 방문 연수단 모집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의 권영석 회장, 조민철 이사장, 송창희 제23차 모국방문 연수단 준비위원장은 15일 본사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올여름 한국을 방문할 모국방문 연수단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권영석 회장은 2세 한인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 역사, 분단 상황 등을 직접 배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향후 미국 사회에서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모국 방문 연수단을 모집해왔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2세, 3세 한인 학생들을 모국에 보내서 모국의 발전 상황과 모국의 그런 산업, 그리고 문화, 역사, 그리고 한국의 그 분단 상황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확인하고 돌아옴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미국 사회의 리더들로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것이 이제 저희 재단의 모국 방문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모국 방문 연수단은 한국의 독립기념박물관, 6.25 전쟁 박물관 등을 비롯해 불국사와 석굴암, 민속촌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병영 체험을 통해 분단 상황 인식도 돕고 있다고 송창희 준비위원장은 전했습니다. 3가지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역사, 산업, 그다음에 이제 소셜 다이내믹스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독립기념박물관, 6.25 전쟁 박물관, 그다음에 한국미술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서도 하룻밤을 자게 돼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불국사하고 석굴암, 민속촌, 경주의 릉들 보는 것들이 거의 매번 갈 때마다 가게 되는 거고요. 그 10일 안에 한국에서 진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조민철 이사장은 모국 연수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한국 방문 후 한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인생 여행이라고 평했다고 전했습니다. 학부모 역시 자녀와 공통점이 생기면서 나아가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한국에 대한 사랑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같은 친구들을 만나서 우정을 나누고 참 힘든 10일의 여정을 같이 지내면서 정말 돈독한 사이가 되더라고요. 거의 인생 여행이라고 남겨놓는 게 공통점이고요.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두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공통점이 생긴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관계가 더 향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참 좋아하신다고 그러네요. 참여 대상은 8, 9, 10학년 학생으로 오는 2월 28일 신청 접수가 마감됩니다. 참가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미 자유 대한민국 뉴욕 애국연대가 지난 12일 발대식을 갖고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미 자유 대한민국 뉴욕 애국연대 문용철 정영식 공동 뉴욕 본부장과 미주 본부장 황일봉 장로, 김종일 미주 본부장 등 회원들이 퀸즈 플러싱 산수가산2 식당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뉴욕 애국연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을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복의 날로 지정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문용철 공동 뉴욕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 미주 동포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많은 동포들이 이러한 귀한 우리 그 선거 날짜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또한 우리 자유 우방인 미국과 동맹 강화를 하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한미 동맹을 굳건히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재미 자유 대한민국 뉴욕 애국연대는 조국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동포들의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부모들에게 아이의 사용시간, 데이터 통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추천 알고리즘을 조정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는 의무를 지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마샤 블랙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청소년 온라인 보호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기존 온라인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경우 보호 대상이 13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었으나 이 법안은 적용 범위를 16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을 비롯해 스냅, 구글, 틱톡 등은 부모들이 자녀의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동 재생 기능 등 옵션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들은 자살, 시기장애, 괴롭힘, 성적 착취 등의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 등을 연구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졸업시험이 취소되면서 졸업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지난해 6월 뉴욕시 고교 졸업률이 81.2%로 전년도 78.8%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로벨로는 스테이튼-아일랜드 졸업률이 85.3%로 가장 높았고 퀸즈가 85.1%, 맨하탄 82.4%, 브루클린 78.3%, 브롱스가 77.3% 순이었습니다. 뉴욕시 고교 졸업률은 지난 2020년 6월에도 2019년 대비 1.5% 향상되는 등
코로나19 이후 졸업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졸업률이 향상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규정으로 인해 고교 졸업시험 및 리젠트 시험이 취소되는 등 고교 졸업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뉴욕주 전체 고교 졸업률은 86.1%로 전년도보다 1.3% 상승했으며 뉴욕시보다 5%가량 높았습니다. 지난해 미국 도박 산업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게임협회는 지난해 도박 산업 매출액이 53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사상 최대 매출액인 2019년 436억 5천만 달러보다 21.4% 많은 것입니다. 특히 도박 산업 매출은 지난 2020년 3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1.8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카지노 매출은 슬롯머신이 325억 달러, 테이블 게임이 88억 달러 등 449억 4천만 달러로 2019년 대비 6.6% 늘었으며 스포츠 도박과 온라인 도박이 급성장 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33개 주와 워싱턴 DC가 도박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아리조나와 커네리컷, 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4개 주에 신규 카지노가 추가 오픈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긴축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다음 달 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16일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기대한 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면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완화 정책을 없애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현재 연준이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가 있다는 점에서 대차 대조표상 자산을 상당히 축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분석, 상당한 규모의 긴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진 것을 감안하면 당장이라도 긴축이 필요한 만큼 다음 달 금리는 0.5%포인트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달 소매 판매는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3.8%나 급증,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 판매, 가구 판매, 자동차 판매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물론 생산자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미국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인플레이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퀴니피엑 대회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성인 1,3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27%가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또 응답자 59%는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답변은 15%에 그쳤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성향 응답자는 36%가 시급한 현안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고 이민을 두 번째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성향 응답자는 시급한 현안이 기후변화라는 답변이 17%로 가장 높았고 투표 관련 법안 개정이 16%였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는 13%에 그쳤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3%로 평균 지지율 이하로 하락했으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오판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안지대 해수면이 앞으로 30년 동안의 해수면 상승이 과거 100년간의 상승분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가 감소, 고용시장이 오미크론 변이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 이민은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은 2A 순위만 오픈됐을 뿐 6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진이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진과 함께 암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 류현진 선수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다행히 특별한 증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1시 51분쯤 롱아일랜드 오웨스트 바빌론을 출발,
롱콩코마역에 정차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내에서 20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 아마존의 엘라베마 물류센터에서 노조 설립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뉴욕 물류센터 직원들도 다음 달 노조 결성 투표를 실시합니다. 롱아일랜드와 맨하탄을 잇는 급행열차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지난해 정시 운행률이 96.3%로 운행 4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점 내 텔러부터 융자부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입과 경력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bankoofhope.com 내 커리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지금 지원하시고 내일을 위한 더 큰 희망을 꿈꾸십시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 한때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는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2월 1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